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선전포고, 미국 F-35의 독주 시대는 끝났다. 이게 진짜 될까 싶었던 녀석이 드디어 실물로 나왔네요.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J-35 이야기. 단순히 F-35를 닮은 카피캣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야욕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이 J-35가 그리는 중국의 차세대 공중 전략과 그리고 이 J-35의 공학 및 기술적 관점에서 이 기체가 가진 진짜 실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최근 중국의 3호 항공모함 푸젠함의 갑판 위에서 한 대의 전투기가 포착되었는데 바로 J-35입니다. 2012년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했던 FC-31을 기억하시죠? 당시 전문가들은 F-35의 껍데기만 벗긴 조잡한 기체라며 혹평을 했었고 중국 공군조차 외면했던 이 기체는 선양항공공사의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항모 굴기를 선언한 시진핑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FC-31은 함재형인 J-35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죠. 과거에 FC-31이란 이름으로 방탄 전시회를 떠돌던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는 미 해군의 F-35C를 정조준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미 해군이 F-35C를 통해 항모 타격 전력의 스텔스화를 완성하자 중국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기존 J-15로는 5세대 스텔스기의 은밀한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J-35가 미래를 책임질 스텔스의 창이라면 J-15는 현재 중국 항모의 갑판을 지키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죠. J-15는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수호이 33의 시제기를 기반으로 역설계한 기체입니다. 자, 일단 외형부터 보세요. 누가 봐도 F-35랑 판박이죠. 그래서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야, 저것도 베꼈네 하고 말이죠. 중국 선양항공공사에서 개발한 J-35는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용 모델인 FC-31로 시작했는데 이후 중국 해군의 함재기 및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채택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J-35는 F-35와 유사한 외형을 가졌으나 공학적으로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단발 엔진은 F-35와 달리 쌍발 엔진 체계를 채택해서 기체가 F-35보다 더 길고 날렵한 형상을 가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체와 날개 길이가 F-35에 비해 더 크고 무장도 더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재원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F-35에 비해 적다는 것은 엔진 출력에서 F-35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엔진 하나가 꺼져도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 돌아와야 하는 함재기 측면에서는 쌍발 엔진의 신뢰성 부분이 F-35보다 앞선다 볼 수 있죠. 그런데 J-35의 약점은 푸젠함의 이말스 전자식 사출 장치와 만날 때 상쇄됩니다. 기존의 스키 점프대 방식은 무장과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전자식 사출기를 통해 이륙하게 되면 J-35의 최대 이륙 중량은 한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랴오닝이나 산둥함 같이 스키 점프 방식에서 J-35가 약 2만에서 22,000kg의 맥시멈 테이크업 웨이트를 가졌다고 하면 푸젠함의 이말스에서는 28,000에서 31,000kg으로 약 30에서 40%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산둥함에서 연료 60%의 단거리 미사일만 장착 가능했던 J-35가 푸젠함에서는 연료와 무장을 모두 풀로 채우고 이륙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부 무장창의 PL-15급 장거리 미사일을 가득 채우고도 충분한 작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스키 점프대에서는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 없이 전투기 자체 엔진의 추력만으로 짧은 활주로를 달려나가야 하는데 J-35가 아무리 쌍발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무장과 연료를 가득 채우면 이륙에 필요한 최소 속도인 V2 스피드를 확보하기 전에 갑판이 끝나버립니다. 이를 위해 연료나 무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J-35는 사실상 반쪽짜리 전투력으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푸젠함의 이말스는 전자기력을 이용해 J-35를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순식간에 밀어내줍니다.
이 이마스 체계는 J-35의 내부 무장창뿐만 아니라 외부의 하드포인트에 대형 대함미사일까지 장착하고도 1200km의 작전 행동 반경을 커버할 수 있어 미 항모전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죠. 왜 중국이 이마스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J-35에 일체형 기체스킨 공법이 적용되었네요. 일체형 기체스킨 공법이 뭐냐고요? 기체 표면의 연결 부위를 최소화해서 레이더의 산란을 줄이는 기술이죠. 상당한 수준의 정밀 가공 능력이 요구되는데 중국의 금속 정밀 가공 능력이 수준급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형 흡수 코팅제, 우리가 램이라고 하죠. 이것도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 흡수 도료는 전투기 껍데기에 바르는 페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전에 그냥 레이더파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없애는 방식이었는데 J-35에 적용된 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이 나노 기술의 강국임을 자랑했죠. 아주 얇게 발라도 레이더파를 광대역으로 흡수하는 나노 합금 기반의 램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레이더파가 기체 맞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기체 표면을 타고 뒤로 스르르 흘러가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엔진 노즐 부위의 열 차폐 기술은 여전히 미군의 F-20이나 F-35에 비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35는 거대한 한 개의 엔진으로 인해 무장창이 양옆으로 갈라져 있죠. 반면 J-35는 쌍발 엔진 사이의 공간을 통째로 무장창으로 활용합니다. 크기는 F-35보다 폭은 넓고 깊이는 다소 얕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덩치가 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수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무장창의 폭이 넓기 때문에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내부에 수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 항모전단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고 있죠. 또 보시면 무장창 도어 끝부분이 톱니 모양으로 처리되어 있죠. 이는 레이더파를 특정 방향으로 굴절시켜 산란시키는 최신 스텔스 설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초기 FC-31에 비해 마감 처리가 비약적으로 매끄러워진 점이 눈에 띕니다. F-35의 턱 밑에 있는 유리창, J-35에도 있죠. 바로 EOTS입니다. J-35에 탑재된 이 시스템은 지상 타격뿐만 아니라 공대공 정밀 추적 모드까지 통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의 스텔스기를 레이더 없이 영상만으로 포착해 조용히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EOTS가 주로 지상을 담당한다면 ILST는 공중의 적을 상대합니다. J-35는 F-35처럼 기수 하단에 EOTS와 ILST의 기능을 통합한 광학창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종석 전면에 돌출형 ILST를 배치해서 실험하는 형태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ILST가 기상상황, 즉 구름이나 비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대의 J-35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본 적외선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통합해서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 다지점 추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F-22의 ILST 파드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다른 F-22와 데이터 링크로 교환하는 방식, 동일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A2A 전략에서 J-35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미군이 불침 항로라 불리는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발진할 때 J-35는 레이더망을 피해 제1도련선 밖으로 나아갑니다. 미군의 이지스함이 미사일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J-35는 저고도로 침투해서 항모전단의 대공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공략하죠. 둥펑 21 델타나 둥펑 26과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이 최종 유도 단계에서 정확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텔스 정찰 플랫폼 기능의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및 해병대 F-35B와 C에 대항할 수 있는 스텔스 함재기 확보가 필요했던 중국, 그리고 고가의 대형 전투기인 J-20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산이 용이한 중형 스텔스기를 통해 공군력을 확충하고 파키스탄 등의 해외 수출 시장을 공략하려는 의도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해서 하늘에는 J-20, 바다에는 J-35, 중국이 꿈꾸는 쌍용 체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종이 호랑이라고 여길 수 없는 J-35. 우리는 단순히 중국제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단기간에 스텔스 라인업을 완성했는지 그 기술적 집요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고고였습니다.